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들사람 월에 나오는 새 교육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은 함석헌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실 때 했던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교육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셨던 질문이겠죠.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자식, 임마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육은 어버이의 마음, 부모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이 자식 임마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부터 고치라는 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육은 우등생이나 열등생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등생이나 열등생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등생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만을 받았고 열등생은 그런 교육에서마저도 배제되어서 차선책인 재능 교육이나 기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우등생이나 열등생 두 계층 모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할 만합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 교육의 목적을 함석헌 선생님은 지식인이 서민계층 지배라든지 지배계급의 자기 옹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식인이 모든 지식을 독점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으려면 지식인에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즉 학교에 달려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계층을 지배했다는 것은 우선 주시주의 교육에서 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 지식인 계층, 즉 교사나 교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민들은 등록금, 초등학교는 육성예배라고 했었죠. 그런 것을 갖다 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은 등록금이나 육성예배를 갖다 내야 되는데 그런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만 해도 육성회비가 뭐 5천원, 6천원 됐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계층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면서 학교를 다니고 밀리면서 내고 조금씩 내고 1,000원, 2,000원씩 내고 깎고 막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던 시기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이 서민계층을 지배한다던가 지배계층의 자기 옹호를 위한 수단이나 목적으로 학교 교육이 사용되었다고 함석헌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가 변하는 만큼 교육이 변했냐? 그럼 그것은 아니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회가 변하는 만큼 교육이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은 정작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식층이다 그러면서 지식을 독점하고 자기들을 옹호하면서도 정작 학교에 가서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배우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볼까요?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플러스 IT 이런 것을 결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IT뿐만 아니라 BT, 감성교육,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야지만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학교들은, 우리의 초중고나 대학들은 옛날식 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가. 낡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낡은 교육을, 옛날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왜요? 그 가르치는 지식인들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려고 꿈틀거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영원히 롱런하려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배운 것 갖고서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니 됩니까? 그게 사회하고 융합이 안 되죠.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합니다. 고등학교도 전공제를 해야 된다. 그것은 실업계, 상고, 공고뿐만 아니라 인문계도 전공제를 해야 된다. 이과, 문과 이런 분리가 아니라 무슨 전공을 자기가 주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미술,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역사면 역사, 경제학이면 경제학, 경영학이면 경영학.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을 또 교양 과목을 배우는 이런 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선택제, 대학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미진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완전히 대학식으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뭘까요? 지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뭐냐면 기술과 지식과 태도를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자신하는 기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식, 나와 기술이 하나 된 지식,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지식, 기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신할 수 있는 지식,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지식, 그게 자신감 있는 지식입니다. 나와 기술이 하나 된 기술, 자신감 있는 기술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기술을 완전히 익혀서 사회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자신감 있는 기술입니다. 그 태도는 뭡니까? 완전한 인격이 형성된 인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내면과 외면이 다르지 않는, 즉 표리 부동하지 않는 윤리를 갖춘, 도덕심을 갖춘, 모랄이 형성된 그런 태도를 갖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교육입니다. 일방적으로 교사나 교수자가 가르치는 주지지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교학상장을 자주 말씀드리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와 학생은 매매 관계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격적, 윤리적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인간교육이요, 윤리교육입니다. 지능교육이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능은요, 능할 능은요, 인격적인 능이지 단순히 동물적인 지능이 아닙니다. 그런 동물적인 지능이라면, 즉 인격적인 지능이 아니라 동물적인 지능이라면요,
교육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성을 돕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성을 돕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가능태를 현실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단순히 동물적 생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입니까? 동물적 생존욕, 즉 먹는 거, 뭐 이런 거를 추위피하는 거, 더위피하는 거,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물에도 있습니다. 동물도 어미가 새끼한테 그렇고, 어떻게 먹이 구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뭐 새들은 어디 산에 나무에 집 짓고 더위 피하고 추위 피하는 거 더 알려줍니다. 그게 도제식 교육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은 도제식 교육을 합니다. 물론 도제식 교육도 필요하죠.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 예체능 대학 다 도제식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도제식 교육이 뭡니까? 스승의 작업을 도와주려는 보조가 되어가지고, 보조가 되면서 이제 보조 노릇을 하면서 배우는 게 도제식 교육입니다. 근데 기술을 배우고 밥벌이 수단을 배워도 그거 좋다 이거죠. 한덕권 선생님은 기술을 배우고 취업하는 수단으로 교육이 사용되더라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나 믿을신, 믿고 따르고, 그리고 공경하는 관계는 절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관계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제 관계가. 그때 당시에 이런 교육의 문제점, 즉 결함을 지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교육 결함의 원인은 영리적이었다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이 영리적이라는 것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 교사의 직업화를 문제 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사는 최고의 직업이죠. 왜 그렇습니까?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잘리지 않고 계속 하고 또 연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사가 직업적으로 양성되고, 그러면 지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가짜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교육에 끼치는 해악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가 많아지고 학생 수가 많아지면은 많은 교사가 필요할 수 없겠죠. 그럼 그 많은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떨어지는 교사들이 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헌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교사의 직업화가 되고 학교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현실이 되는 한 오늘의 학교는 공장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한창 성할 때 될수록 많은 사람을 빨리 교육하자고 대규모식 학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70년대 초등학교에 다녔는데요. 한 학교에 80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한 학교에 70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60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량으로 배워서 대량으로 학교에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죠. 뭐 이 학교를 다니고 저 학교를 다니건 교육 과정이 모두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학교 입학하는 것도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선택한 것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학교라는 한 조직체, 한 제도, 한 괴물이 있어 교사와 학생을 잡아먹고 만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교사 둘 다 학교를 위해 희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위해 교사나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도 이상한 것으로 알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교육의 효과를 기다리니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교사와 학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와 학생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됐는데 그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러면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스승을 보고서는 학교를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인성이 제대로 되고 나에게 올바른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학교를 택합니까? 아니죠. 학교의 이름을 보고 택합니다. 이른바 명문학교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문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나 교수는 내가 명문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내가 명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막연한 우월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월감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 우월감을 실제로 지식인의 서민 계급 배제 또는 지식인의 서민 계급을 착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런 우월감을 통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문학교를 근래에 보기 싫은 것이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는 고관의 자녀가 많이 간다는 말이요, 입학 경쟁률이 높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을 교사나 학생, 심지어 학병도 느낀다는 거예요. 명문학교에 간 것에 대한 우월감을요. 그러니까 교육 정신보다는 우선 경쟁이 심한데 입학했다는 데서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을 듣고 다 공부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명문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위 0.1%, 1% 학생들 거기에 끼기 위해서 줄 세우기, 약육강식, 자본주의에 철저히 순응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에서 실패하면 나보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지나간 제국주의적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문학교에서는 캐캐 묵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그 약육강식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문학교는 시대의 요구에 응하는 인물을 길러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순응해서 그동안의 그러한 악습이 뭡니까? 이런 어떤 시험을 잘 보고 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성공했던 사람, 즉 명문학교에 진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술과 지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지만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참 사명감이 있다면은 권력을 쥔 정치가 같은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그런 사람들도 정치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제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 제도적인 것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이라는 건 사실은 출세의 한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교육열이 좋다, 뭐, 그것은요, 출세의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명문학교에 들어가는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출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교육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모든 제도 표준이 자본주의 경제의 조직 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조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어떠한 물질, 즉 돈으로 표현되는 그 물질 만능주의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거를 제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자만이 이제 계급도 올라갈 수 있고 지위도 상승할 수 있고. 왜? 자본주의 겉으로는 계급 차별도 없고 인권 차별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실생활의 요구가 들어맞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이제 우리 겉으로는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어떤 봉건지대 영주와 농노의 계급, 이런 계급 사회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리고 인권도 이제 차별이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실생활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됨으로써 그런 실생활의 요구에 들어맞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차별이요?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나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심하면 교육 기회조차도 받을 수 없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노스쿨 같은 거나 아니면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해보십시오. 서민들은 거기에 적금도 못합니다. 꿈도 못 꿔요. 그런 교육은. 그래서 계급적으로도 출세의 수단이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제도 위에서는 교육은 자연히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생활에서는 뭡니까? 인권의 차별도 없고 이제 뭐 계급도 없는 이런 이제 겉으로 표방하는 우리 실생활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자본주의 실체를 들어가 보면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왜 그렇습니까? 윤리적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 질서가 오로지 돈이,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은 하나 허구에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형식적으로 보면은 자유나 인격주의와 일치되는 것이므로 제도상으로는 뭐 계급도 없고 인격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자본주의의 폐해죠. 돈이라는 중간 마녀, 한덕훈 선생님은 중간 마녀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시네요. 중간 마녀를 씀으로써 사실상은 도덕은 상층 계급에만 있지 하층 계급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의 권위가 없다는 것은 지배자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매수 혹은 독점했기 때문이다. 민중이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의란 것이 정의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자본주의가 이제 인권도 평등하고, 인권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고 계급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제
사회가 권위가 없어졌죠. 왜? 지배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매수 혹은 독점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무얼로요? 돈으로요. 물질로요. 물질로 독점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도 이제 그 도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의를 지키지 않아요. 왜? 정의라는 것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윗물이 썩으니까는 아랫물도 썩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층부가 썩으니까는 하층부도 다양히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 정의가 상실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자본주의 안에서도 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같은 자본주의 안에서도 그래도 잘 돌아가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서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본주의 안에서도 뒤처지는 까닭은 자본주의 시대에 뒤떨어져서 남들이 그 안에서 민족 통일을 하는 때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래 자본주의가 봉건제도에 반항한 때에는 해방적이었다. 인권을 옹호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 각 민족은 자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봉건제도를 거치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형성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주요 봉건제도는 서양의 중세 봉건제,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 일본의 에도 막부제, 크게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양반 쌍놈이라는 계급 사회밖에 없었습니다. 봉건이라고 분봉, 즉 땅을 나눠주고 경작하게 하는 그런 봉건 제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제 장원제라고 해서 농노가 이제 영주가 농노한테 땅을 주고 서로 영주와 농노가 서로 각자 서로 책임을 다 갖고 경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익을 농노는 영주한테 바치고, 그러다가 이제 장원제는 뭡니까? 마을을 형성하게 되죠. 들에 해당하는 이제는 소나 닭이나 돼지 같은 걸 기르고, 이제 학교는 학교를 또 따로 건설하고, 이제 상공업을 하는 데는 또 따로 곳을 건설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따로 건설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농사도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한 농토에도 여러 번 경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영주가 이제 땅을 농노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경작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더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상공업을 발달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왜? 봉건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세의 발달, 즉 산업혁명을 이룬 사람들의 발달에 기반한 기술집약적인 독자적 산업혁명을 진행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주체적 정신이나 인권 따위는 허락되지 않았죠. 오로지 국가주의에 의한 산업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적 정신이나 인권이 발달할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계급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자본주의를 만나면서도 완전한 통일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계급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간 계층이 중산층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쉬웠죠.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으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통일을 한국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만 해도 명치유신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독천막부 300년 시대에 서민이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명치 유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양반 계급이라는 것과 위에는 손톱 발톱만 발달한, 그러니까 뭐 착취하는 것만 발달한 양반 계급과 아래는 빼빼 말라버린 염소 같은 짐승 아닌 짐승만 있을 뿐이었지 민중이 없었다는 거예요. 민족, 즉 우리 씨알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고 무엇이고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위정자는 어리석어서, 즉 이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민중을 기르지 않고 짜먹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뿐이지 아무 이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이념.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이념이라는 건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용, 생각이라는 거죠.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용, 형식만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대립하는 유일한 국가요. 남한 내에서도 갈등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념이 없다는 거예요. 독자적 이념이 없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렸고, 그리고 남한 내에서도 지금 동서로 갈려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독자적 이념이 없기 때문에, 주체적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하지 않는 민족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고유한 철학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고유한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참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또 동서로 생각이 갈라진 남북분영, 남남 갈등, 뭐 정치의 후진성, 이런 것들은 고유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남한의 새마을운동도 다 국가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부 주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한 철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라는, 그래서 저는 씨알 사상, 민중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서 자라는 씨알 사상을 우리 민족의 철학으로 삼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적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 가난에서. 그러면은 다시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런데 분명한 정신적 체계를 가지지 못했다니,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살아온 것이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것이 아니라 외력의 침입에 의해서 이리저리 굴러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걸어온 것이, 우리 민족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외력의 힘의 침입에 의해서 이리저리 굴러온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의 주체적 사상이 없기 때문에, 이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근데 개선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꿔라. 근데 지금 현재 바꿨습니다. 그 무상교육 실시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으로 되려고 하고 있죠.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됐고, 고등학교는 이제 실업계는 지금 무상교육이 됐고, 아마 고등학교도 곧 무상교육이 실시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를 줄여라.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대학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률이 뭐 80%가 된다니까요. 뭐 그냥 지방 대학에 가면 미달되고 돈만 내면 다 가고 그런 대학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놀려는 자가 많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학 수를 줄여라는 거는. 왜? 다 대학 나왔다고서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인텔이다. 나도 대학물 먹었으니 내가 뭐 땅 파고 힘든 일을 해야 되겠어?
대학 교육까지 받았는데 이런 풍조가, 이런 사상이 만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권 계급이 자기네 이익과 지위를 옹호하는 제도를 지켜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대학 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 그렇지 않는 한 그 계층이 자기네 이익을 옹호하는 제도를 지켜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될수록 학교 수가 줄고 한 학교에 학생 수가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소규모 학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대학처럼 그건 뭐냐? 그러니까 대학처럼 뭐 크게 뭐 캠퍼스가 있고 이런 많은 학교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학교를 대규모 학교를. 그것은 특권 계급이 자기네 이익과 지위를 옹호하는 제도를 지켜가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자기네들이 이제 지식인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을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런 지위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소규모 학교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캠퍼스를 통합하고 학교를 통합하고 소규모 학교로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의 이념과 실현 방법은 교육의 목표를 하나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라의 통일이라는 겁니다. 세계와 하나 되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인격 통일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와 하나 되는 데까지 이르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인격 통일에까지 이르는 하나. 이 하나를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교육이라는 거예요. 세계면서도 하나인 교육. 그 세계가 뭡니까? 세계가 하나, 내가 하나, 나라가 하나. 3일 교육이 뭐라고요? 세계가 하나, 내가 하나, 나라가 하나.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라는 것은 우주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교육. 내가 하나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교육. 나라가 하나라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이 하나, 그래서 하나의 교육이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통일 같은 것도 도의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도의력으로. 그것은 정치적 또는 전쟁으로 통일이 된다 한들 정신적 통일이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도와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이나 전쟁 말고. 마찬가지로 남한의 동서,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의 정치적 대립도 정신적으로 하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또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요? 교육으로. 하나 되는 교육으로. 정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배제하고 민중의 힘으로, 교육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계세요. 관념만이 남아있을 뿐 통일은 이미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자는 정치가나 군인들의 이념적인
것에 놀아나지 않고 자기 본연의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정치가나 군인들의 이념적인 게 놀아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세계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더 이상 좋은 것만 아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관념만. 그걸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 교육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참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큰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태평양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인류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그게 파멸한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관념 교육을 배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군인들의 이념 논쟁에 이념 노름에 논란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교사는 우선 새로운 교육하는 사람은 우선 생사를 달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달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참 교사는 예언자라는 겁니다. 사상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참 교사는 예언자여야 하고 사상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안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돌아야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여기서 도는 길이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수많은 길이 있고 방법도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 조력자 역할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을 해가지고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거나 그걸 예언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러한 오간, 즉 안이빛을 신,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냄새 맡고 뭐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뭐 혀로 맛보고 신체로 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로 경험하는 사상이 이제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는 건데 이런 자연주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망치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도 부귀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양심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죽으면은 뭐 천당과 지옥이 없다. 쉽게 말하면 지옥이 안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말고 잘 사는 길을 택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주의적인 교육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상가야 되고 역사적 달관을 해야 하고 안내자, 조력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관에서 자연주의 인생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이런 인생관에서 교육을 행하게 되는 것을 타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주의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생이라면은 이제 감각적인 것, 즉 쾌락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현실주의가 나왔고 물질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현실주의에서 궁극주의가 나오고 물질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현 교육의 주지주의고 출세주의라는 거예요. 즉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이죠. 즉 현대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에서 해야 할 일은 자연주의를 단연 내쫓는 일이다. 인간은 구원을 요하는 존재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요하는 존재라는 건 뭐예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변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깨닫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본래 모든 위대한 인격에는 반드시 어떤 회심의 경험이 있는, 즉 저번에 말씀드렸죠, 리펜트, 그러니까 회개하는, 변하는, 깨닫는 경험이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인격에는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변하는, 깨닫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변하는, 회개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지주의, 출세주의 교육을 지향하고요. 달콤한 자연주의 교육을 가지고는 인격을 완성할 수도 세계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참된 마음,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는 인격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지주의 교육이나 출세주의 교육의 이런 감정,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참된 마음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로지 쾌락주의, 현실주의, 물질주의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참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혼, 그 자체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인간의 혼, 그 자체를 부르짖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덕헌 선생님은 주장하죠. 가르치는 것보다 즉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요. 왜? 인생은 그대로 두면 죽기 때문에 구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식은 여러 해를 두고 키우지 않으면 못 산다. 건지는 데까지 가야 참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져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기만 하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은,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나는 즉시 자기가 움직이면서 살 길을 찾아요.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해 두면서 가르치고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먹는 방법, 뭐 그런, 그러니까 물질주의, 쉽게 말하면 물질주의, 물질을 취하는 방법, 그런 것만 가르쳐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전해 줄 때까지 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악에서요. 악에서 선으로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져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라 하지만, 기를 유기요. 유기라 하지만 그저 키우는 것으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건널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건너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자리로 옮겨져야
정말 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 하지만 높은 자리까지 옮겨줘야 정말 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는 뭡니까? 어떤 초월적인 자리까지.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초월적인 위치까지 나와 하나님이 일치되는 자리까지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움이라 하지만 그저 배우는 것으로 부족하다. 믿을 신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모방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처음 모방이죠. 그러나 모방에만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믿을 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나와 기술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지경에 이르는 것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라 나와 기술이 하나 되게, 그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익힐습이라 하지만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에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우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기 시습지 불영요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논어의 1장에 나오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까 즐겁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익히는 것은 자기 속에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즐거움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어떤 변함, 감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냥 단순히 습득해서 감흥이 없이 주지주의 교육을 받아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워서 감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속에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이죠. 익혀서 배운 것을 익혀서 내 스스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것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힘을 기르자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물력 같은 체력, 영역 같은 혼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체력과 혼력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까지 교육이라면은 물력 같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혼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었어요. 체력을 기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은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암기하고 국영수 암기하고 이게 우리의 혼을 기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그런 게 우리 혼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서양의, 영국의, 미국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언어적인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배우면서 그런 거를 또 말할 수 있으면 또 몰라요. 그걸 또 문법적으로 해보기,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공부하느라고 코피 웃으면서 체력적으로 덤벼든단 말이에요. 체력적으로 공부를 한다 할 때 그게 뭡니까? 밤새서 한 몇 시간 공부했냐, 공부량을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의 질을 따지지 않고 체력적인 것만 신경 쓴 게, 우리 공부는 체력적인 것만 신경 쓴 거란 말이에요. 진짜 정신을 기르는 공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명이랑 다시 말하면 체력의 보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힘을 밖에서 구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건 힘을 밖에서 구하는, 손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친다.
손으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약하니까 돌로 쳐서 만들어요. 마제석기, 타석기 같은 걸로 뭐 옛날에 그렇게 했죠. 신석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것이 발달하면 원자탄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밖의 힘을 많이 끌어다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냐 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밖의 힘을 많이 끌어들어가 나를 위해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면은 밖에 있는 재혼을, 밖에 있는 사람을 많이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는 게 정치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큰 것은 혼의 힘이라는 거예요. 혼의 힘. 정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철학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창조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혼에서 고장을 제거하여 혼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석가도 공자도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혼의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혼의 힘이라는 거예요. 딱 잘라 말하면 간디는 혼의 영역을 발휘한 가장 좋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사람은 다만 자기 혼에 거리끼는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해 버림으로 나오는 힘으로써 인도 이역 민족을 움직였고 그것으로 세계 제일 대제국인 영국의 100만 군대를 물리쳤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자는 교육은 이런 교육이다. 이런 교육은 뭐예요? 혼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